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만 하고 싶어 했어서 그렇게 고교 활동도 다 해왔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신방과니까 들어가기는 했죠. 이미 방송사에 입사를 하는데 꼭 신방과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건 알았지만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신방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일단 신방과가 관련이 있으니까 입학을 하긴 했는데, 사실 언론사에 입사하는데 학점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에 일단 초점을 잡았어요. 그때 연합뉴스 TV에 있는 직업방송 리포터 활동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매 주마다 직종별로 대기업을 좀 비교하는 대학생 리포터를 했는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사기업들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연봉이라던가 복지라던가. 근데 한편으로는 방송국에 입사하는 거는 갈수록 어려워만 보였거든요. 주변 어른들도 나는 사실 아나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질문이 부모님 뭐 하시는데? 방송국에 아는 사람 있니? 뭐 이런 질문들이 오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어서 아나운서 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굳이 사람들의 저항을 부딪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좀 일찍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는데, 어깨 너머로 알아봤던 아카데미 수강 비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거예요. 그 와중에 취업 컨설턴트 분께서도 대학을 다닐 때는 좀 취업에 유리할 수 있게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뭐 어학 점수나 그런 정량적인 스펙을 우선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둬라.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내가 아나운서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향을 틀었죠. 그렇게 입대를 했고요. 정말 각오를 많이 하고 갔어요. 내가 군대에서 취준을 끝내고 나오겠다. 자격증들을 많이 땄어요. 엑셀부터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군 생활이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사실 군대가 어떻게 보면 시간 뺏길 때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전역만 해도 본전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또 효율적인 거를 중시하느라 안 할 만한 활동들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도 공모전 같은 게 있어요. 당시에는 UCC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신방과니까 너가 해, 이렇게 부대에서 시킨 거예요. 할 줄 아는 척하고 휴가를 좀 나가보자 하고, 그래서 군대 안에서 그 비디오 클래스 이런 유튜브 프리미어 강좌를 보면서 독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부대 안에 싸지방에서 책이랑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휴가나 외출 나가면 편집 연습하고, 그러던 와중에 대학 동기 한 친구가 야, 우리 여행이나 가자, 너 해외는 못 가지? 그래서 그럴걸? 이라고 내가 답을 한 거죠. 당시에 찾아봤더니 그 국군장병 국외여행 허가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휴가를 일본 후쿠오카로 가게 된 거죠. 뭐 후쿠오카 일본 여행 그때 너무 흔한 거지만, 열악한 군인 신분에 후쿠오카로 여행을 간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전에 또 돈이나 시간에 대한 압박이 컸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거에 가치 부여를 잘 못했어요. 사치라 생각했는데 거기선 특수성이 부여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름아름 배운 영상해가지고 공모전을 했더니 포상 휴가를 받았고, 거기에 국외여행 허가 승인을 받아서 후쿠오카로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군 복무 기간에 여행 온 거를 영상으로 담아보자. 그래서 그때 아이폰에다가 스마트폰용 짐벌 하나를 들고 가서, 우리가 지금은 장비가 이렇지만 나중에 전역할 때는 카메라도 사서 여행에 미치다 같은 영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여행에 미치다가 엄청 성행하는 여행 커뮤니티였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그냥 삼각대랑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외출 나올 때마다 편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영상을 완성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공유를 했죠. 그게 되게 막 화려한 영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자마자 막 좋아요가 몇만 개 달리면서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야, 우리도 이런 거 찍어보자, 여행 여기 있는 데로 가보자, 군인인데 갔대, 우리도 같이 가보자, 이런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걸 보고, 원래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것도 뭐 제 경험이나 이야기로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만든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동기부여를 줬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겠다는 게 생겨서 이제 더 영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도 이제 휴가 외출이 있을 때마다 여행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행에 미치다 캐치프레이즈가 일상을 여행으로, 여행을 일상으로인데, 제작진들도 재밌게 본 거죠. 아니, 군인이라는 놈이 휴가 때마다 이렇게 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콘텐츠 만드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전역하면 우리랑 단발성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막 영상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특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여행을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가서 찍어온 클립들에다가 계속해서 내레이션을 입혀가지고 다양한 버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쇼폰 콘텐츠가 막 떠오를 때라서 짧게 빠르게 설명해주는 내레이션 여행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좀 컨셉화해서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됐죠.
전역할 무렵에. 사실 군복무가 다들 꺼려하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의미부여 엄청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안 할 것 같은 것들을 했더니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팩 쌓기 효율만 중시하던 사람이 전역하고 나오자마자 당장 이틀 뒤에 그 여행에 미치다랑 같이 홍콩 관광청 출장을 가게 돼서 취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여행하고 콘텐츠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 간 출장이 팸 트립이었어요. 이런 여행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을 모아놓고 여행을 하는데 전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스펙 경쟁을 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지내다가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했던 사람들이 그냥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매료가 된 거죠. 그냥 사고 자체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시대는 뉴미디어다. 뭐 인터넷 콘텐츠지만 거기에 내레이션을 넣고 하면 내 목소리가 들어가고 오히려 더 많은 파급력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좋은 의미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에 대한 직업적 미련을 거의 버리고 자유롭고 많은 젊은이들이 보는 뉴미디어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라는 것만 믿고 완전히 그냥 여행 크리에이터 쪽으로 관심을 싹 돌려버렸던.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통해 여행에 미치다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정규직 전환까지 하면서 복학을 안 하고 23살부터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행에 미치다에서 일하는 2년이 되게 꿈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스펙을 쌓고 이런 걸 중요시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구나가 이어졌는데 어려움이 시작됐죠. 첫째로는 코로나19가 좀 발발을 하면서 아예 그런 콘텐츠 제작에 대한 권고 조치도 받았어요. 그래서 일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으면서 아예 활동을 좀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도 졸업을 안 한 상태니까 또 여러 변화 속에서 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학교부터 졸업을 해야겠다 하고 2년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그냥 좀 늦은 복학생으로 돌아가게 됐죠. 남아있는 건 남은 대학 2년 그리고 휴학도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자기 길을 밟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생계 중심적으로 사고가 순식간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 되는 일 위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촬영장 나가는 것부터 그냥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외주 영상 납품해주는 일을 하면서 정말 그냥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걸로도 한 반년을 지냈고요. 당장 주머니에 돈은 생기지만 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대기업에 가면 고연봉을 갑자기 받게 됐을 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았던 내 과거 여행에 미치다나 이런 시간들이 좀 무시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겨서 초조해 하던 때에 갑자기 클럽하우스라는 SNS가 생겼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거기서 막 스타트업 C레벨부터 해서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고 SNS 하나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성대모사방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라도 내가 놀아야겠다. 그냥 이름이랑 이런 걸 다 익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로고도 시리로 바꾸고 인공지능 성대모사를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의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컨셉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재밌게 봐준 거예요. 고민 상담방을 열었거든요. 시리의 짧고 굵은 고민 상담이라고 해서 사실 그것도 욕해주는 방이었어요. 고민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신머리가 틀려먹었다. 그래서 좀 일침을 해주는 방이었는데 그냥 원래도 저도 고민이 많아 버릇했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때가 코로나 블루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좀 우울증이 많을 때였는데 거기서 좀 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픈 채팅방이 생기고 클럽하우스에 실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 인생 몇 회차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현자다. 모든 고민을 다 털어준다라는 소문이 나서 2주 만에 팔로워가 3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벙 쪘죠. 그래서 여기서 느낀 두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뜨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거에 힘이 있구나. 심지어 나는 그냥 익명의 늦가게 대학생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들어주는 정도면 나한테 뭔가 잠재력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가능성을 얻게 됐죠. 이제 클럽하우스 안에서도 전현직 아나운서분들을 지나치다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에 미치다에 나오면서 그냥 미디어 업계를 뜨려고 했거든요. 너무나 무질서하고 매장당하는 거 순식간이고 클럽하우스 고민 상담방을 하면서 느낀 건 아니다. 자정작용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나쁜 사람들만 악플을 다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인터넷 이용자 중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힘든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도 되고 이런 거를 내가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디어의 중심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몇몇 아나운서 분들께서 너 같은 애가 지금 이 시장에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10년 넘게 꿨던 꿈을 대학 가자마자 부모님 뭐 하시니? 돈 없어서 생긴 게 아나운서 상이 아니어서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정작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아나운서는커녕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너 하면 잘 될 것 같대. 그 순간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아나운서 10년 넘게 꿔봤는데 시험조차 안 쳐봤잖아. 아나운서 해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죠. 목표가 생기니까 또 다시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기 졸업을 해서 무조건 일단 학교를 빨리 해치워야 할 것 같고, 일단 생계가 중요하니까 영상도 계속 찍고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동시에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다 끝내고 시작을 하자니 또 때가 너무 늦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채가 열리지 않거든요. 일단 얕게라도 병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촘촘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하기로 플랜을 다시 짰죠. 28살 때까지는 나는 지상파 시험만 보겠다. 지역사나 케이블 아나운서랑 지상파 아나운서의 역할 자체가 달랐어요. 왜냐면 당연히 지역사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수가 적으니까 당장 뉴스나 정해진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고, 지상파 아나운서는 이미 선배들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오히려 지금 지역사를 가는 게 승산이 없는 거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30살까지 최종에 올라가면은 계속 준비를 하고, 30살까지 면접을 제대로 통과 못하면 거기서 접는다.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사실은 뭔 생각이었냐면 여행에 미치다 때 세계 일주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세계 일주 자금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30살까지 꿈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해보고, 안 되면 인생 망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해서 어떻게 실패를 내가 극복할지 무너질지 나도 거기서 도전을 해보고, 그 이야기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실패를 파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해진 루틴대로만 준비를 했어요. 일단 뭐 합격 비결 이런 전제를 떳떳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준비 1년 만에 합격하는 계획이 제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석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일도 해야 했고 학교도 다녀야 했고 준비 기간이 짧은데 시간이 없어서 스터디도 못하고 학원도 못 다녔잖아요. 어차피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내 멋대로 해보자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정통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보면 이미 이 시험을 3년 5년 이상 준비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예 비교되는 상대가 아닌 저 특이한 놈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준비 과정도 얼마나 더 많이 할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만 저는 정해놨고, 내가 강점으로 비출 수 있는 게 무엇일까만 신경 썼어요. 부족한 걸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잘난 것만 어필을 하자. MBC가 채용이 떴는데 마침 채용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아나운서를 뽑겠다를 내세운 거예요. 내가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거랑 너무 잘 들어맞았다. 그때 제가 일을 맡은 게 있어서 전라도에 출장에 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영상도 내야 하고 자소서도 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다 스튜디오에서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특이한 사람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다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헬멧을 쓰고 새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자소서에서 어필할 게 진행력보다는 기획력을 어필해야 하는데, 기획력이 있다고 했는데 남들이랑 똑같이 시험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일반적인 지원자들이랑 다른 점, 그리고 내가 내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점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멋모르고 멋대로 본 게 특이해 보였던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자신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 감히 얘기하자면 오랜 시간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시험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열악한 상황이었고 시간도 없었고 역량적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내 멋대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정말 뭐 아니면 더 전략이 먹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미는 제 하나의 모토가 있는데, 그게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하자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면접 준비할 때 제 책상에 붙여놨던 문구예요. 저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남들과 다른 것, 나만 가진 장점을 어필한다고 했는데 엄청 불안하거든요. 이 아나운서라는 시험은 특히나 조금 잘하는 정도는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1등을 해야 하는데, 1등을 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뛰어넘거나, 근데 그러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트랙을 뛰면 적어도 이 안에서는 1등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의아해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줍지 않게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했을 때 어차피 1등을 못하면은 뽑힐 수 없고 주목을 받지 못할 거라면 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를 하자. 내가 아무리 잘 꾸민다고 되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는 거거든요. 꾸미던 안 꾸미던, 어쨌든 솔직하게, 어쨌든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부각을 해놓고 말하면, 그래 나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떳떳하게 더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떨어지더라도 정말 나답게 해야 후회가 없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오히려 나를 키워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저 진행력 모자랍니다. 근데 기획력 필요할 거예요. 나는 지금 훌륭한 이 베테랑 아나운서들을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일만 해왔다. 이런 사람 한 명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판단은 면접관님들 몫입니다. 이 텐션에 취했던 거죠. 뭐야, 아나운서가 진행을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광탈인 거고, 아니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진행을 누가 더 잘하나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영환 같은 애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싸움이 되는 거라 곧 죽어도 나다운 걸 해야겠다. 저는 사실 꿈이 아나운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되게 오랜 목표였고 꿈은 책 쓰고 강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유는 그냥 두 개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고립된 시간이 되게 많아서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령한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 방법이 두 개더라고요. 첫째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둘째는 책을 제가 많이 읽어봐도 사실 메시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문체나 경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와 문체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목소리를 많이 남기고, 죽어서는 내가 생각한 이런 메시지들을 글로 많이 남겨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인지도와 신뢰도기 때문에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는 아나운서 됐으니까 방송으로 떠서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도 아나운서로서의 정체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클럽하우스에서 내가 느꼈던 자정작용,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빛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고 싶은 목표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글이나 강연으로 담아서 정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인지도가 중요한가, 유명세, 신뢰도, 돈이 중요한가, 막 이런 거는 다 경쟁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팔로우 수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를 척도로 삼으면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뭐 수천억 자산가도 있고 뭐 위인들도 있고. 내가 의미 있게끔 살아가려면 내 기준에서의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유명하다고 높지 않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가를 제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기준으로 삶의 목표로 삼으면은 내가 내 스스로 삶에 만족한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남이 안 부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나 혼자 경쟁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만족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요즘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되게 효율을 중시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가만 보면 제 삶을 크게 바꿔준 거는 예상치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순간에 생겼던 것 같거든요. 계획 세우지 말고 대충 살아야 성공할 기회를 잡는 거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디폴트는 노력은 하긴 해야 해요. 근데 노력에 대해 보상 심리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게, 노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00%를 계획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계획하려고 하면 내가 계획한 범위 안에서만 결과가 나와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내가 계획하지 못한 수준에서의 그런 행운이나 이런 게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하되 모든 거를 계획하려고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 가능성을 믿으면서 정말 그냥 나다운 거에 좀 고집을 부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변화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